안녕하세요. 이고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주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사망 전날 같이 근무한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여러모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일 당일 서울시에 젠더특보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미리 알아 보고했다는 사실과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녁에 간부회의를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날 벌어진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까지 말이죠. 성추행 고소건은 피고소인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조사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지도 모르는 고인의 명예와 성추행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고소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말이죠. 그렇다고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확증 편향적 생각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재보궐선거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대인 나경원 후보를 이겨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은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였고, 만약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결과로 나올 시 시장직 사퇴란 파격적인 선언으로 무상급식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투표율이 33.3%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투표는 무효화되고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결론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사퇴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고 박원순의 당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지지율이 5%대도 안 됐으니 말이죠. 그러나 당시 안철수 후보의 돌풍으로 혼돈에 빠진 선거 전 안철수 후보의 급작스런 사퇴와 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단숨에 지지율 1위에 올라섰고,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와의 단일화로 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 첫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안철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자력으로 당선되며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가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장 민선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을 단순한 서울시장이 아닌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박원순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영한 국민의당 후보와 토론 중 이재명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시작된 공격에서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당시 현직 지사였던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앞서며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에 3위 후보인 김영환이 어떻게든 1위 후보를 흠집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재명 지사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과 함께 남방열사 김부선과 불륜설까지 다양한 방법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녹취 파일에 담긴 욕설의 수위가 정말 높았지만 그 욕설은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던 욕설을 재현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동안 치룬 성남시장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괴롭히고 수없이 해명했던 부분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로 상대 측의 네거티브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후보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경필 지사 첫째 아들의 군대 가혹행위 사건과 성추행 사건 등 다른 이슈는 있었지만 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묵묵히 견디며 당선되었고, 이재명 지사만 집요하게 공격한 김영환 국민의당 후보는 5%의 득표율도 받지 못하고 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후보를 도운 것으로 이재명 지사를 정동영계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내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 기반이 얇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재판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4개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3건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직권을 남용해 형인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과 TV토론에서 강제 입원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습니다. 1심에선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2심에선 직권남용은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300만원 벌금형으로 판결, 당선 무효형을 받아 경기도지사직과 선거비용 국고보존액 약 38억 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7월 16일 치러진 3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공은 대법원에서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고등법원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은 났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관련된 정의당 초선 의원들의 말로 정의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대디게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 박원순 시장의 조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발단이 된 것인데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해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만 그럼 남은 유족에게는 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고 남겨진 유족의 아픔은 상관없다는 듯 장례 기간에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 또한 그들에겐 2차 피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위 사건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같은 의견인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말로 당 내외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 초선 의원들의 발언으로 정의당의 당원들이 다수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심상정 당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의당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과연 앞으로 정의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사성 장군이자 32세 나이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던 논란의 인물 백선엽 장군이 10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인물이나 공과 과가 존재하지만 백선엽이라는 인물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드물 것 같습니다. 우선 공을 말씀드리면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육군 1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을 대표하여 북한군에 맞서 낙동강 전선을 이끈 인물로 낙동강 전선이 뚫릴 경우 미국과 유엔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 있는 6.25 전쟁 중 대한민국의 최후의 전선이었습니다. 이 전선을 막아 지원 병력과 함께 압록강 일부까지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으며 평양 수복 시 평양을 가장 먼저 점령한 인물로 대한민국 국군뿐 아니라 미군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공적만 보면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되지만 공에 비해 가호가 너무 크기에 논란이 있는 것이겠죠? 백선엽 장군은 일제시대 당시 평양사범대를 졸업하여 교직에 종사하다 돌연 만주군관 사관학교의 전신인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여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간도 특설대라는 우리나라 독립투사를 토벌하기 위한 조직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간도 특설대는 일제가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잡기 위한 특수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병사부터 간부까지 친일 임명사전에 등록된 악마 같은 부대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민족의 배반자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민족을 죽여서 얻은 과오와 또 같은 민족을 죽여서 얻은 공적이 있는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제시대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독립유공자들과 같은 공간에 안장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에는 한때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검이라고 해서 집한검이라 불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명황의 집한검이라는 아이템이죠. 현재 PC로 즐기는 리니지에는 그 값어치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도 약 2천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모바일로 즐기는 리니지는 PC 리니지와는 달리 현재 약 2억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인데요. 2억 원이 게임상 화폐가 아닌 현금입니다.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 아이템을 현금 2억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2억 원의 아이템을 1천만 원에 스틸당한 사건이 지난 7월 18일 발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길거리 노래방의 창현입니다. 이 이슈는 창현의 게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파되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집행검과 동급 무기인 가이아의 경로를 아이템을 등록함과 동시 0.1초 사이에 스틸 당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리니지는 거래소를 통해 판매를 하게 되면 게임사에 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임상에선 다이아라는 화폐로 거래가 되는데 현금 10만원에 4,000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사인 NC소프트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의 아이템을 판매하면 1천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서버 이전을 통해 본인이 다른 서버로 이전한 것을 알리지 않고 이른 새벽에 1천만 원으로 거래소 등록 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스틸 당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를 하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틸인지 게임사에 관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으로 20년 넘게 화제가 되는 리니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최근 이슈를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지 않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